이번 시간에는 이 명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합니다. 절대부등식.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절대부등식.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러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포함하여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실수라면 항상 성립하는 것이 뭐냐? 절대값 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 실수이기 때문에 A제곱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또 우리가 얘네들이 실수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 A하고 B하고 얘네들이 양수로서에 대한 이런 모양을 갖는다고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제곱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A제곱 그리고 B제곱에 대한 모양들은 어떻게 표현되어질 것이냐. A제곱 B제곱 말고 역수부터 할까요? A분의 1 그리고 B분의 1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네들에 대한 값은 실질적으로 역수일 때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모양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실수들일 때 표현되어지는 모양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어떤 모양들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세 가지의 특별한 형태의 절대부등식을 주로 다루죠. 우리가 어떤 부등식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A하고 B하고 크다. A가 B보다 크다. A하고 B하고 같다. A가 B보다 작다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을 우리는 실수에서에 대한 순서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모든 실수 두 개, 어떤 실수를 꺼내더라도 이 두 개의 실수는 반드시 하나가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만족합니다. 증명 없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 얘네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3이 2보다 크지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 모양이 이상해져서 2루트 더하기 5에서 3루트 2 더하기 6 이러면 이제 어디가 더 큰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나지죠.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하느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A에서 B를 뺐더니만 양수더라. A에서 B를 뺀 것이 양수면 앞에 값이 훨씬 크더라. 얘하고 똑같은 거 우리 이거 양쪽 화살표니까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알 수 있고요. A에서 B 뺀 것이 여기다. 그럼 얘네 두 개는 같은 것이다. A에서 B를 뺀 것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것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어떤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빼는 겁니다. 두 수를 뺐을 때 양수면 앞에 게 큰 거다. 같으면 0이면 두 수와 같은 거다. 음수면 뒤에 있는 수가 더 큰 거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대소 비교를 판단하는 방법. 근데 A, B가 실수라는 조건 말고 A하고 B가 양수다라는 조건으로 들어가지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A하고 B에 대한 대소관계가 이럴 때 얘네들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양쪽을 뭐로 나눠도 B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B로 나눠줄까 얘는 1일 거예요. 그러니 두 수를 나누었을 때 양수라면 두 수를 나누었을 때 1보다 크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값 즉 A가 더 큰 것입니다. A하고 B하고 같을 때 둘 다 양수라면 B분의 A에 대한 값은 1이겠죠. 즉 나눴을 때 1이면 두 수가 같다. A가 B보다 작을 때는 나눠줬을 때에 대한 모양은 1보다 작다. 즉 양수일 때는 나누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로 우리가 어떤 수가 더 큰지도 판단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등식에 대한 대소를 판단하는 데서 가장 기본은 뭐다? 뺀 것이 양수냐 아니냐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양수라면 나누었을 때 1보다 크냐 작으냐로 얘네들의 대소 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에서의 어떤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수에 대한 구성 방법 중에 순서 공리를 이용하여 우리가 부등식에 대한 대소 비교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절대부등식 세 가지 우리는 이 세 가지 절대부등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얘는 우리가 수능 갈 때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세 가지 형태인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 두 번째 코시 슈바르츠, 세 번째 삼각부등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역시
산수의 기하 평균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부등식은 우리가 5가지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야 하나의 절대부등식을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얘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된다. 이 절대부등식에 대한 성립하기 위한 뜻, 즉 뭐를 어떤 조건 하에서 성립하는지 성립 조건, 어떤 가정에서 이 절대부등식 사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에 대한 증명. 네 번째는 그 증명 과정에서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조건. 우리가 흔히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섯 번째 이제 뭐가 활용 예제까지도 다 알아야 하나의 절대부등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라고 이해할 겁니다. 세 개의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에 대한 내용인데 얘네들 언제 사용되는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터 본다면 얘는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두 수가 양수일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단 산술평균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2분의 A 더하기, 즉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눠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그대로입니다.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준 거, 얘를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곱해서 루트 씌웠으니까 뭐 대충 평균적인 의미가 있겠죠. 조합평균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얘는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사용된 얘를 우리는 조합평균이라고 하는데 두 수가 양수이기만 하면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항상 성립한다. 절대부등식이다. 양수인 AB에 대해서는 얘네들에 대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를 나타내는 것, 얘가 바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사이의 관계이고요. 그때 우리 뭐가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도 역시 중요하다고 했으니 이때 등호 성립은 언제 가능하냐 하면은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일 때 이때 크거나 같다에 대한 이 같다에 대한 등호가 성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시다. 자,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산술평균은 그냥 딱 봐도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거,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평균 낼 때에 대한 방법 그대로니까 평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하평균도 뭐 곱해서 루트 씌웠으니까 평균적인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조합평균은 왜 이걸 평균이라고 할까 조금은 낯설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합평균을 언제 쓰는지 그리고 조합평균에 대한 의미가 뭔지 우리가 가볍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합평균은 우리가 평균 속력 같은 걸 구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산에를 가시는데 이렇게 등산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산을 오를 때는 4km/h의 속도로 등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는 조금 이제 경치도 보시면서 천천히 내려오십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이쪽으로 내려와야죠. 5km/h의 속도로 내려오셨을 때, 그럼 아버지가 등산을 하시면서 이동한 요 등산로의 이동 거리에 따른 이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조합평균에 대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갈 때 4하고 올 때 오니까 이거 4.5라는 평균 속력 아닙니까? 라고 하면 틀리죠. 우리가 이 속도에 관한 문제들을 할 때 이 속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동 시간분의 총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서 속력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등산로에 대한 길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가 L이라는 길이라고 했을 때 등산로 갈 때에 대한 걸린 시간은 얼마냐? 거속시 문제 중1 때 우리가 배우죠. 시간은 뭐분의 뭐냐 했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속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라는 거, 속력분의 거리, 즉 등산을 할 때 오를 때 걸린 시간, 즉 등산을 할 때 오를 때, 갈 때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얘는 얼마분의 얼마? 속력 그리고 거리, 이만큼에 대한 시간으로서 등산 올랐다면 이제 내려올 때죠. 올 때.
하산할 때에 대한 시간은 얼마가 되느냐? 내려올 때 속력은 좀 더 천천히 오셨어요. 그래서 5분의 그러면 총 거리를 얼마만큼 2L만큼을 갔다 왔다 할 때 총 걸리는 시간이 이거라면 그게 바로 평균 속력일 겁니다. 즉 평균 속력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그 중에 총 이동 거리로서에 대한 평균 속력을 생각을 할 것이고요. 총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4분의 L 더하기 5분의 L이라는 시간이 총 걸린 시간 등산, 하산 그리고 총 이동 거리는 얼마? 2L만큼을 이동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평균 속력으로서 자 계산 한번 해보죠. 얘네들 곱해서 얼마 나옵니까? 20분의 5L, 4L 더해서 9L 그리고 2L 얘하고 약분해서 이제 정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 얻어지겠죠. 즉 9분의 40 9분의 40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4.5라는 것은 상관없는 그런 숫자가 나오죠. 얘가 평균 속력으로서에 대한 아버지의 등산 코스에 대한 평균 속력. 자 그러면 이때 얘네를 좀 일반화 한번 시켜봅시다. 갈 때 A 올 때 B라고 얘기를 한다면 갈 때 걸린 시간은 A분의 L일 거예요. 올 때 걸린 시간은 B분의 L이겠죠. 자 마찬가지 얘를 A 얘를 B라고 표현해 준다면 여기에는 모양도 얼마 바뀝니까? AB분의 얘는 얼마 되죠? A 더하기 B.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 줬더니만 이젠 다 똑같이 L은 지워주고요. 즉 A 더하기 B분의 EAB라는 이러한 뭐가 나옵니까? 조합 평균으로서의 평균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조합 평균은 언제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평균 속력을 구할 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때 얘는 충분히 평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조합 평균에 대한 어떤 약간 참고적인 의미로서의 설명이고요. 뭐 중학교 1학년 때 가끔 뭐 동생이 중1이 있다. 근데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데 평균 속력 문제가 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보면서 야씨 이건 이거야 딱 해주면 와 막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요. 얘는 한 3년 전쯤에 건대에서 인문, 수리, 논술에서 이 조합평균의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는 수학적으로의 세 가지의 평균들은 양수라면 항상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자 뭐 해보자는 겁니까? 양수인 조건에서 이러한 내용이 성립한대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증명 첫 번째 얘네들에 대한 부등식 즉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관계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등호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부등식부터 시작하면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느 것부터 시작을 할 거냐? 얘에 대한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빼는 거죠. 항상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 얘네들에 대한 결론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면 뺐을 때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의 내용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뺀 것에 대한 식을 하는데 통분부터 해줘야겠네요. 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고 싶은데 A하고 B가 모두 양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적당히 모양을 바꿔서 걔가 완전 제곱 모양으로서 표현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표현될 테니 우리 얘네들의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A는 루트 A의 제곱, B는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 모양이죠. 즉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인데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루트 A와 루트 B가 실수로서 의미를 갖는다. 근데 처음부터 양수라고 하였으니 뭐가 됩니까? 얘네들은 다 0보다 큰 것들. 그러니 이 전체가 실수로서 의미를 갖고 루트 A와 루트 B가 모두 실수인데요. 실수에 대한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증명이 해결되는 거겠죠. 증명하실 때 꼭 이 부등식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거기에 초점 맞춰주시면 이제 기하평균과 조합평균 사이에 대한 증명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죠. 루트 AB 마이너스 A 더하기 B분의 2AB. 얘네들에 대한 증명은 보통 빈칸 채워 넣기로 다음에 맞는 걸 써넣어라 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증명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얘네들 빼고 나서 보니까 뭐가 통분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얘네들 그대로 통분 한번 해보죠. A 더하기 B 루트 AB. 여기 루트 AB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마이너스 이 루트 AB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써주면 루트 AB와 루트 AB가 공통인수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루트 AB 빼주고 나서 남들에 써줬더니만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 여기 있는 부분의 식은 우리가 이 앞에서 이미 한번 썼던 내용이니까 이제 얘네들에 대한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A 더하기 B 그리고 루트 AB 그리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자, 한번 따져볼게요. A랑 B가 양수니까 이 분모는 양수입니다. 역시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니까 양수고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양수, 즉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증명이 성립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한데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볼 때 얘네들이 0이 되는 경우는 언제죠? A하고 B하고 같아지는 경우에 등호가 성립한다, 즉 0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 자, 분모가 0 되진 않을 겁니다. 둘 다 0보다 큰 것들. 마찬가지 0보다 큰 애들끼리 곱해도 0은 아니죠. 그럼 얘가 0 되는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얘가 0이 돼야 비로소 0이라는 등호를 성립할 때는 여기서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등호 성립 조건은 A하고 B하고 같을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언제 쓴다고요? 양수일 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명에 대한 것들 뭐를 해서 빼서 걔네들의 식을 정리해 완전 제곱식의 모양으로 표현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였다면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더한 두수, 쟤네들 A와 B가 같은 경우에 등호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예제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산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이 요 산수의 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내용들만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아니 얘를 살짝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보죠. A하고 B가 양수일 때 양쪽에 2를 곱해주니까 A 더하기 B는 2배의 루트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등호 성립은 더한 두 수가 같을 때, 즉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실제로 활용할 때는 얘를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양수일 때 두 수의 합은 2배의 루트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산수의 평균, 기하평균의 적용이죠. 자, 그럼 예제들을 조금 해볼 건데 좀 많이 해볼게요. 특히나 절대부등식의 활용 예제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등식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1차 부등식을 푼다 또는 2차 부등식을 푼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없는 부등식을 활용하여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패턴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패턴들이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양들이죠. 일단 x하고 y가 양수라는 조건은 해줘야 산수의 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고요. 여기에 2x 플러스 y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라는 이 식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 형태입니다. 어떤 하나의 식을 주고 그거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 없으니 얘네들 일단 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리했다면 얻어지는 건 4 더하기 x분의 2y 더하기 y분의 2x 더하기 1.
자, 식을 좀 더 이쁘게 정리해 볼까요? 5 더하기 x분의 2y y분의 2x에 대한 이 식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x하고 y는 다 양수라는 걸 아니 얘하고 얘도 다 양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수일 때 두 수의 합은 뭐보다 2배의 루트 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하였으니 5는 그대로 두고요. 얘네 둘만 가지고 얘가 A, B에 있는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5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네 두 수의 합은 2배의 루트 곱 x분의 2y 더 곱하기 y분의 2x보다는 항상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성립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자들이 다 없어져서 약분데 실제로 숫자는 표현되어지죠. 얘는 5 더하기 2루트 4 그러니까 루트 4에 2니까 9라니까 이 식은 항상 9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 최소값은 언제? 9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될까요? 최소값 9를 가질 때 x, y 값을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뭡니까? 등호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등호 성립은 언제 한다고요? 두 수가 뭐 할 때? 더한 두 수가 같을 때야. x하고 y가 같은 게 아니죠. 여기서 뭐하고 뭘 더했습니까? 얘하고 얘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더한 두 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x분의 2y와 y분의 2x가 같은 경우일 때 우리는 성립할 것이다. 그러면 자, 대각선 곱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2x 제곱이 2y 제곱이 날려버리니까 결국은 언제? x하고 y가 같을 때 서로 다른 걸 때 생각 안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양수라고 같은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x하고 y가 같은 경우일 때 얘는 뭐? 9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첫 번째 활용 예제는 뭐냐? 문자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자, 절대분식에 대한 5가지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이게 잘 안 보이겠다. 이 옆에다 조그맣게 한번 써볼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게 되는 첫 번째 가장 많은 유형은 지금 얘처럼 정리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에 식이 문자들은 역수의 합입니다. 그 역수의 합에 뭐를 물어봤어요? 최소값을 물어봤다. 문자 역수의 합에 최소값을 물어보는 경우일 때는 산술계를 쓸 것이다. 물론 당연히 양수인 조건에 사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패턴에 대한 모양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잘 이해해보죠. 이거에 대한 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었는데 이번 예제는 조금 다르게 얘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이런 겁니다. 지금 2x 플러스 y에 대한 값을 적당히 준다고 해보죠. 두 수의 합에 대한 모양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 얘는 문자 역수의 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식을 알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하면 곱하면 똑같은 모양이 얻어지겠죠. 실제로 얘는 5라는 값을 알고 있으니 자, 우리가 궁금한 식은 이 식이거든요. 즉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 뭐를 곱하느냐? 2x 더하기 y라는 걸 곱했어. 5라는 가치를 갖는 이 식을 곱했다면 실제로 얼마 더해줘야 돼요? 5분의 1도 해줘야 처음 식과 똑같아지겠죠. 왜? 얘가 5라는 값을 갖고 있고 거기에 5분의 1 해주면 이제 처음과 똑같아졌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자, 5분의 1 있는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은 모양 나오겠죠. 정리하고 된 모양이 5분의 x분의 2y y분의 2x.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역시 두 수의 합에 문자 역수의 합 그거에 뭐를 최소값을 물어볼 테니 다른 숫자들은 다 그대로 씁니다. 5분의 1 그리고 5 더하기 얘가 2배의 루트 곱 x분의 2y 그리고 y분의 2x. 그래서 약분해주고 나면 아까랑 결과는 똑같아질 겁니다. 대신 이제 5분의 1이 있어서 5분의 9라는 이러한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역시 언제 등호 성립한다고요? 더한 두수가 같을 때. 아까 우리가 계산해봤죠? x는 y일 때 최소값 5분의 9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가능해져요. 즉 얘는 하나의 1차식을 제시해주고 역수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역시 같은 방법의 산술기하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러한 얘기들이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로 표현되어지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에 대한 또 다른 유형 한번 접근해보죠. 자, 이번에 이거 지우고 다른 예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제곱에 대한 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원방에서 많이 쓰는 게 보통 제곱의 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는 것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번에 x 곱하기 y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뭐 이런 얘기 한번 확인해보죠. 그러면 x제곱 y제곱이다 라는 것은 이미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죠. 얘네들이 합이 4야. 양수라는 걸 딱히 말하지 않아도 제곱이니까 양수인 걸 알 때 얘네들에 대한 모양은 다음과 같이 항상 성립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두 수의 합은 2배 루트 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거다. 그런데 얘에 대한 값이 얼마죠? 4라는 거 알고요. 얘는 제곱의 루트 벗겨주니 2xy. 다시 말해서 xy는 항상 얼마보다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 xy가 항상 2보다 작거나 같으니 xy에 대한 최대값은 얼마다? 2라는 값을 갖겠죠. 그래서 뭐를 할 때? 합을 할 때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역시 산술기하를 쓸 겁니다. 자, 얘는 굳이 제곱의 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그냥 합을 할 때 곱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 역시 산술기하를 쓸 것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곱을 할 때 합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도 역시 산술기하를 쓸 거다. 보통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는 큰 유형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을 할 때 곱에 대한 최대 최소 또는 곱을 할 때 합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들을 역시 푸는데 산술기하를 쓰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패턴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하고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식의 직선 하나를 생각할 건데요. 여기에 점 하나를 잡죠. 1,3이라는 점 P가 있습니다. 자, 1,3이라는 점 P를 지나는 직선 L에 의해 X축과 Y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A와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X절편, Y절편과 원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삼각형 넓이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 얘기죠. 우리가 이 점을 지나는 그냥 기울기 M인 직선을 가지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얘를 A,0이라고 합시다. 얘를 0,B라고 하죠. X절편이 A,0, Y절편이 0,B인 이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절편 가지고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근데 얘가 뭐를 지난대요? 1,3을 지난대요. 그 말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3은 1이라는 이것을 만족한다. 식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넓이가 뭐죠? S라는 넓이는 2분의 1 밑변에 대한 길이 A 높이 B라는 식으로 그러니 합과 곱에 대한 모양 이해가십니까?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를 하느냐? 얘에 대한 값을 구해보죠. 자, 우리 여기서 아는 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3 얘는 두 수의 합은 A, B 다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산수기하 쓸 수 있고요. 두 수의 합은 2배 루트 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근데 얘에 대한 값이 얼마냐면 1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요 2 넘겨보죠. 즉 2분의 1 루트 AB분의 3 둘 다 양수일 테니까 양쪽 제곱해보죠. 그러면 4분의 1 AB분의 3 이제 슬슬 이 모양 갑니다. 뭐 해주면 되나요? 역수
자, 아까 전에 했지만 둘 다 양수일 때 얘네들을 뒤집어준 숫자 4 3분의 AB 이런 모양으로 표현되어질 것이고요. 얘가 넘어가 주니까 AB에 대한 값은 항상 얼마보다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2분의 1 AB는 얼마보다 항상 6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니 얘는 언제 최소가 되느냐? 6이라는 넓이가 최소값 될 것이다 라는 합을 할 때 곱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가 역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도대체 언제 넓이가 6이 될 거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등호성 2번 더한 두 수가 같을 때야. 더한 두 수가 같을 때. 그쵸? 그러니까 A분의 1과 B분의 3이 같은 경우일 때, 즉 B가 3A를 만족한다면 그때 넓이는 6을 만족할 겁니다. 실제로 여기다 다 넣어주면 AB 값도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넣어볼게요. 2분의 1 A, B 자리에는 3A 넣어준 얘가 6이랍니다. 즉 3A 제곱은 12, 즉 A 제곱이 얼마? 4. 즉 A가 얼마일 때? 2일 때. A가 2일 때 B는 얼마죠? B는 6. A가 2면서 B가 6일 때 넓이에 대한 값은 6으로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AB 값 아니까 우리가 뭐 구할 수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선하고 연관돼서 굉장히 중요한 활용 예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유리함수하고 연관되는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이번엔 유리함수. 이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산술 기호와 연관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림을 좀 쉽게 그리기 위하여 y는 x-2분의 1 더하기 1. 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에 대한 점 P를 생각할 겁니다. 점 P가 함수 위의 점이고요. 이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얘를 R,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해보죠. 이럴 때 원점 O에 대해서 사각형 O, R, P, Q에 대한 둘레의 최소값 또는 넓이의 최소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무슨 말인가 한번 이해해보죠. 얘가 이런 모양이고요. 점근선이 x는 2 그리고 y는 1이라는 이러한 점근선. 그때 그려지는 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x가 2보다 크다고만 했으니 이쪽은 생각하지 말고 이 함수 위에 점 P가 존재해요. 그 P에서부터 뭐라고요?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얘를 R이라고 합시다.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원점 O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 ORPQ에 대하여 둘레와 넓이에 대한 최소값 생각해봐라. 문제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패턴인데,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일단은 이 P점의 좌표를 그냥 임의로 잡아야죠. 어떻게 잡을 거냐? 적당히 x가 t일 때 y는 이걸 만족할 겁니다. t-2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이 값을 생각하죠. 그랬을 때 r에 대한 좌표는 t,0, q점에 대한 좌표는 0, t-2분의 1 더하기 1이라는 값을 갖는 이 사각형에 대하여, 자, 둘레 먼저 생각해 봅시다. 둘레의 길이는 얼마 나옵니까? 둘레의 길이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한 거 2배일 거예요. 즉 2배에 이만큼 더한 건 t, 그 다음에 이만큼 더한 것은 t-2분의 1 더하기 1. 자, 이런 식의 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둘레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시죠.
자, 그래놓고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만 x가 2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t도 2보다 큰 거 얘가 양수이면서 얘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 문자 역수의 합의 최소값 얘를 적용시키는데 문자 역수가 지금 안 되거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역수를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t-2 t-2분의 1. 자, 여기에 쓸데없이 마이너스 2 넣어줬으니까 플러스 2 넣어줘서 여기를 얼마로? 3으로 바꿔주기만 한다면 이제 이 두 수는 역수. 문자 역수합의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죠. 2배의 루트고 1이죠. 더하기 3.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해서 얻어지는 거 얼마? 10. 둘레의 길이 얼마다? 10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최소는 얼마?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t점의 좌표는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한 두 수가 같을 때입니다. 즉 얼마죠? t-2의 제곱이 1될 때, 즉 t-2가 1 되는 경우, 즉 t가 얼마일 때? t가 3일 때 둘레의 길이가 10으로 최소값을 갖는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즉 여기가 3 그리고 여기가 2, 3, 2 될 때가 최소로서 1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번엔 넓이 얘기해 볼게요. 넓이. 이번엔 넓이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요. 밑변에 대한 길이는 t예요. 높이는 이만큼. 그래서 t-2분의 1 더하기 1 얘가 높이. 얘를 곱하기 해주면 t-2분의 t 더하기 t라는 값을 갖죠. 얘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우리가 좀 식을 이쁘게 정리해보죠. t-2분의 t-2 더하기 2 더하기 t라고 해주면 이렇게 쓸 때에 대한 모양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얘는 t-2분의 2 더하기 조건 1 되니까 t 플러스 1. 아까랑 비슷하게 얘네들을 역수의 모양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할 수 있겠네요. 즉 t-2분의 2 더하기 t-2 더하기 3이라고 바꿔준다면 얘하고 얘는 문자 역수의 합. 얘에 대한 최소는 역시 똑같습니다. 2배의 루트 5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즉 넓이는 이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둘레에 대한 길이가 이렇다면 넓이가 최소가 되는 그때는 3 더하기 2 루트 3인데 그럼 얘네들은 언제 그런 값을 갖느냐? 더한 두 수가 같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2의 제곱이 얼마가 될 때? 2 될 때, 즉 t가 루트 씌워주고 2 플러스 루트 2가 될 때. 즉 이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t값은 2 플러스 루트 2인 거죠. 둘레의 길이가 최소와 넓이가 최소가 될 때 t값이 반드시 같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둘레의 길이가 최소되는 건 둘레로 끝, 넓이가 최소되는 건 넓이로 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산술 기하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 유형부터 활용에 대한 얘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산술 기하는 정말 어려운 증명 맞습니다. 어려운 부등식 맞으니까 꼭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거 자신 없다 하시면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만 더 많이 연습할 수 있게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호시 슈바르트 부등식 한번 해보도록 하죠.